안녕하세요. 수원이 입시연구소장입니다. 8월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그 자료를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설명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입 일정입니다. 대입 일정에서는 올해 11월 13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도 하고 면접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정시로 가다 바로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시 모집 일정입니다.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군, 나군, 다군이 순서대로 정시 발표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은 면접과 실기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수능시험하고 발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군에는 연세대가 있고 나군에는 서울대가 있고 다군에는 중앙대가 있는데 다군 중앙대에서 면접이나 실기를 보지 않는 학생들이 먼저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이 학생들이 보는 발표 일정하고는 상관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시 모집 기간이 끝나고 나면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추가 모집 때는 수시 합격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 모의고사 예상 등급 컷인데 이거는 참고 삼아서 넣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 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까지는 자연 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갖다가 반드시 시험을 응시해야 되고 탐구 과목은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제한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은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의대 계열이고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서울대나 이런 특정 대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과목으로는 통계를 선택하고 과학 과목으로는 사회탐구를 선택했습니다. 생활윤리나 아니면 사회문화를 갖다 선택한 경우에도 성적에 따라서는 연세대, 고려대, 기계공학과나 이런 자연계열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탐구 지정 현황입니다. 과학탐구는 보시게 되면은 요런 대학들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 서울대 외에 대부분은 의학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자연계를 갖다가 지금 응시하고 있는데 확률 통계나 또는 사회탐구를 갖다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가산점 학교들입니다.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홍익대, 상명대, 세종대, 숭실대.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강원대, 제주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시고 부모님들이 아시는 대학 중에서 연세대, 고려대 등의 상위권 대학들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 통계를 봐서 성적을 높일 수 있다면 미적이나 기하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과학 과목에 대한 가산점입니다. 경희대 자연계열은 과학 탐구를 보는 경우에 표준 점수에다가 4점을 더 주고 광운대, 고려대 등은 표준 점수에다가 3점을 변환 표준 점수에다가 3점을 더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고 제가 이제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사회탐구를 하지 않고 과학탐구를 했을 때 가산점이 3%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연세대를 보겠습니다. 연세대의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가산점을 받게 되면은 66.69의 점수가
3% 가산점을 받아서 66.80. 다시 말하면 약 2점 정도의 가산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묻는 걸로 사회탐구가 아니라 과학탐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탐구 두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과학탐구 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과학탐구를 하지 않고 사회탐구를 해서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거가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최상위권 대학인 의대나 이런 데를 지원할 때는 가산점이나 또는 지정 과목으로 갖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하거나 확률 통계를 하는 경우에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면 미적이나 기하를 하거나 과학탐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원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형 요소로는 내신, 비교과, 논술,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형 요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내신이 강점인 학생은 내신 위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비교과가 강점인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쪽이나 비교과 쪽에 강점이 없는 학생은 논술 전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수능을 봐서 수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수능을 보는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는 수능과 내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위 내용을 갖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수시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은 반드시 붙어야겠다. 나는 대학을 갔다가 조금 낮추더라도 확실한 길을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고 보통은 수능 체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내용이 내신보다는 나는 비교과형에 강점이 있다 이런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숫자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1, 2등급 정도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2등급에서 3, 4등급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되고요. 내가 이제 4등급 이하이거나 또는 내가 수능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이 낮은 경우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는 것은 전형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을 잡을 때 기준선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1단계로는 정시를 지원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능 성적으로 다 2등급 근처가 나오고 있으면은 보통 정시를 기준으로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전부 다 2등급을 맞추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그거를 기준으로 봐서 내가 내신 성적이 좋으면은 이쪽에 학생부 교과전 성적을 지원하게 되고 내가 내신 성적이 하고 학생부 종합이 유리하다 그러면 지원하게 되고요. 내가 내신이 3, 4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건국대 등의 15개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정시를 기준으로 수시대학을 찾는 기준. 자, 그런데 학생부 전형은 학생이 이미 완성된 내신과 생기부를 갖고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올해가 황금돼지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작년에 32만 명 정도가 3월 모의고사를 응시했는데 3월 모의고사는 고3들이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올해는 35만 명이 응시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자, 1등급을 맞은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의 모집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의대 정원을 다시 2,000명 정도 줄였기 때문에 1등급이나 최상위권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1등급 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학생부 전형으로 갈 때는 불리한 일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전형은 보통 재수생들에게 불리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보통 예전에 수시를 지원하게 됐을 때 첫 해에 학생이 붙었던 대학을 재수해서 쓰게 되면은 붙지 못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보통 대학에서 재수생보다는 비슷한 성적이나 비슷한 학생부를 가졌을 때 현역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점을 갖다가 수시 원서를 쓸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이 대입 원서를 쓸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년에 학생부 전형으로 1차를 통과했거나 또는 최종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1차를 통과하지 못해서 면접에 지원하지 못한 대학은 올해도 뽑히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올해 입시에서 변동사항이 있는지입니다. 보시면 올해 입시에서 수능 최저 등 면접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한번 작년에 떨어진 대학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작년까지는 면접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오배수 면접이 생겼기 때문에 면접을 갖다가 노리면서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논술 전형은 선생님들이 원서를 쓰시는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논술을 듣는 학생은 논술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고요. 학생부 전형은 제가 원서 쓰는데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차분히 보시게 되면은 어느 수시가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데 감을 잡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